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입니다. 아침마다 지혜 129 고립된 노년 누가 우리를 돌봐줄 것인가. 이 칼럼 매일 아침 전해지는 지혜 한 조각처럼 우리 사회가 마주한 노년의 고독 그리고 돌봄이라는 상당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남겨지는 현실, 또 왜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과 우리 사회는 뭘 고민하고 또 뭘 준비해야 할지 이 칼럼 내용을 바탕으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칼럼은 미국의 한 시골 마을 이야기로 시작해요. 버지니아 에팔레치아 산맥인데요. 거기 마운틴 엠파이어 올더 시티즌스라는 비영리 단체 봉사자 듀웨인 존슨 씨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댁에 냉동 도시락을 배달했을 때 들은 말인데 지난 2주 동안 처음으로 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한마디. 와, 이 짧은 문장이 던지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노년의 고립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확 와닿는 그런 대목이죠. 네, 그 이야기가 참 울림이 크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일화는 아니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이게 딱 뒷받침이 되거든요. 미국 65세 이상 노인의 28%, 그러니까 거의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겁니다. 1950년대랑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예요. 원인으로는 평균 수명의 연장, 황혼 인원 증가, 그리고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현상, 이런 것들이 꼽히고요. 아, 복합적이군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냉정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노년에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컬럼에서도 지적하듯이 한국 통계청 자료를 봐도요.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치매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필요한 돌봄이나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참... 정확합니다. 그 혼자 산다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집에 다른 사람이 없다, 이 상태 이상을 의미해요. 그 이면에는 돌봄의 부재, 또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취약성이 커지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회적 고립감,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립감이 정신건강, 신체건강 모두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 발병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고립은 정말 보이지 않는 질병과도 같은 거죠. 아, 그런데 정말 놀랍고 어쩌면 좀 걱정스러운 지점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노후의 고독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컬럼에 인용된 AIARP, 그러니까 미국 은퇴자 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혼자 사는 노인 4명 중 3명, 그러니까 75%가 요리, 청소, 장보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도와줄 사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대요. 4명 중 3명이요? 와. 네, 게다가 80% 이상은 장기적인 돌봄이나 생활 지원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고요. 심지어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4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통계는 와,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서 그냥 개인이 미리 준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단순화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준비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랑 딱 맞닿아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이 중요하죠. 네. 특히 한국처럼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아직도 설마 가족이 있는데 누군가는 돌봐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요. 칼럼에서 지적하듯 이웃하고도 얼굴 한번 안 보고 고립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개인 책임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시스템 이해를 하셨는데 아까 언급된 미국의 마운틴 엠파이어 같은 비영리 단체들, 식사 배달, 병원 동행, 간병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컬럼에 따르면 이 단체들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건 아닌데 돌봄 수요는 계속 늘고
물가는 오르니까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아요. 이건 한국의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딜레마예요. 시설 들어가려는 대기자는 줄지 않고, 근데 현장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또 열악한 처우,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계속 떠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죠.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하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누가 돌보는가의 문제예요. 미국 사례를 보면 돌봄 인력의 상당수가 이미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 역시 노인이 시대, 이른바 노노케어, 로로케어, 이게 현실화된 거죠. 아, 돌보는 사람도 노인이다. 네, 이게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요양보호사 연령대 통계를 보면요, 5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우리 사회도 이미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요? 돌봄의 질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돌보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클 텐데요. 그렇죠. 그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건 잠재적인 위기 요인입니다. 돌봄 시스템의 한계에 더해서 빈곤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칼럼에 소개된 69세의 은퇴 공장 노동자 사례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아내와 사별 후에 삶이 급격히 어려워지셨고 당뇨랑 폐질환을 앓으면서 지붕에 구멍까지 뚫린 낡은 트레일러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해요. 아이고. 전기요금이 270만 원이나 밀렸는데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조차 한되었다고 하니 정말 벼랑 끝 상황이었던 거죠. 그 사례는 노년 빈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정말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의료비, 주거비,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는 정말 작은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만으로도 삶 전체가 그냥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요. 한국 상황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운 노인 인구가 상당수 존재하거든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과 결합될 때 문제는 더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빈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쉽고요. 고립은 다시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차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그럼에도 칼럼은 희망적인 측면도 놓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이웃이 매일 길 건너 사는 87세 노인의 안부를 확인해주고 또 아까 그 듀웨인 존슨 씨 같은 봉사자들이 험한 길 마다 않고 도시락 배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분명 공동체의 힘,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죠. 물론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정말 감동적이고 공동체적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불씨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고립된 노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선이나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것, 이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죠. 그렇죠. 언제까지 개인의 헌신에만 기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칼럼에서 언급하고 있죠? 네, 맞아요. 일본은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요. 영국은 아예 고독부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라는 직책까지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독부 장관요? 흥미롭네요. 네, 이런 사례들은 고독과 사회적 고립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중보건 그리고 사회 통합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도 물론 지자체 중심으로 안부 확인 서비스나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 같은 걸 확대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을 인정하고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접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랑 지역사회 돌보험 서비스를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칼럼을 읽고 또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가올 미래 혹은 이미 와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칼럼은 명확하게 3가지 핵심 축을 제시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경제적 준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계획과 준비에서 시작되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 이것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노년기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이고요.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정은 고립감을 더 심화시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도 흔들리기 쉽죠.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해야 경제활동이든 사회활동이든 지속할 힘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건강이 받쳐줘야 뭐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 3번째 축은 사회적 연결망 구축입니다. 어쩌면 이게 앞선 2가지 준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친구, 이웃, 동호회, 종교단체, 지역 커뮤니티 등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을 젊을 때부터 의식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그냥 친구 많고 이게 아니라. 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정서적 지지 기반이자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생존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선인 셈이죠.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관계의 중요성. 결국 김영래 편집장의 컬럼이 던진 누가 우리를 돌봐줄 것인가? 라는 질문. 이건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면하고 있고 머지않아 당신과 제가 마주하게 될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해답은 한 사람이나 한 제도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철저한 준비, 사회 전체의 깊은 고민과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돌아보는 이웃과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 이게 다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칼럼에 등장했던 봉사자 듀웨인 존슨 씨의 말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 이야기가,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노년 이야기가 고립과 절망이 아닌 존엄과 따뜻한 연결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제도를 넘어서 서로를 기꺼이 돌아보는 공동체 문화, 이걸 어떻게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런 고민의 작은 씨앗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